안녕하세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죠.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 저는 솔직히 그리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얼마 전 정말 실감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마음에 묵혀두었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진실을 묵혀두었던 사람에게는 아주 제대로 된 응징을 해주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 둘은 어릴 때 겪은 아픔이 있어요. 우리 삼남매 중 제가 18살 때, 그리고 제 여동생들은 한참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별이었죠.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는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아버지 역시도 우릴 위해 돈을 벌겠다고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덕에 우리는 거의 생이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저는 18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부모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 마음엔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립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 집어 삼킬 만큼 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나서 도망가듯 미국으로 떠나던 날, 우리 삼남매는 어머니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어디 가요? 우리 두고 어디 가는 건데? 가지 마. 아빠랑 이혼 안 하면 안 돼요? 네? 이혼하지 마요.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줘요. 어머니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면서 가지 말라고 해도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얘들아, 니네 엄마 이제 찾지 마라. 니들이 엄마 아무리 찾아봤자 니네 엄마 이제 안 와. 너네 보러 안 온다고. 니들 엄마 그냥 떠난 거 아니야. 바람나서 남자 만나 지 혼자 호강하겠다고 너네 버리고 너네 아빠 버리고 가버린 거야.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 아이를 가져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거다. 그러니까 너네 철저하게 배신한 엄마 다신 찾지 마.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어머니를 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머니가 잘못한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머니를 철저하게 미워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도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우릴 위해 서울로 떠났다곤 하지만 1년에 설 명절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집에 와서는 드러누워 한참 잠만 자다가 갈 뿐이었죠. 우리와 추억을 쌓는다는 등 아버지의 몫을 다한다는 등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기 자식이라 아버지가 귀한지 꼭 우리한테 이렇게 떠보듯 물어봤죠. 야, 너희는 니네 아버지 안 보고 싶니? 이 할머니는 가끔 니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싫어요. 우리는 엄마도 싫지만 아버지도 싫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람은 안 피웠다 뿐이지 아버지도 결국엔 우리 버리고 혼자서 서울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게 우리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그렇다고 나나 동생들 보러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아버지도 미워요. 싫어요. 아이고, 그래도 니네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된다. 서울에서 너네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어. 그러면 안 돼. 할머니는 꼭 그럼 애처롭게 아버지 편을 들었지만 우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 인생과 내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어요.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살았죠. 그 덕분에 저는 다 커서 교수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가 되어 제 두 동생들에게 더 잘해주기도 전에
비극적인 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대였는데 막내 여동생이 병에 걸리게 된 거였죠. 여동생은 암투병을 하는 내내 매일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빠, 나 정말 너무 원망스러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어릴 적엔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그렇게 울면서 살았는데, 이젠 왜 내가 아프기까지 해야 돼? 왜 이젠 내가 죽기까지 해야 돼? 이젠 왜 내가 죽기 싫어 이렇게 매일 울어야 하는 거냐고. 나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워. 엄마가 미워. 아빠도 정말 미워.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오빠 기억나?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붕어빵 사주겠다고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붕어빵 품에다가 꼭 껴안고 온 거. 나 엄마가 사주는 붕어빵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원망스러우면서도 또 그런 추억이 엄마를 너무 그립게 해. 오빠,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죽기 전에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어머니 안 오는 거 알잖아. 내가 너한테 정말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그래도 오빠랑 언니가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어떻게든 너 살릴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슬퍼하지 마. 오빠랑 언니 마음 아파. 저는 동생에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막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제 막내에게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매몰차게 우릴 버리고 떠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죠. 아들, 예, 정아가, 어머니? 정아가 엄마 얼굴 알아보는구나. 그래, 정아가 엄마야. 엄마라고. 내 아들, 이렇게 다 컸구나. 이렇게 다 컸어.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거의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버린 어머니 등장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끔찍했습니다. 우리 버리고 가버릴 때는 언제고, 이젠 우리가 보고 싶었다며 울면서 오는 꼴이 정말 우스웠죠. 그래서 제 손을 꼭 잡고 펑펑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놔요. 내 손 잡지 마요. 우리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우리 삼남매 그냥 내팽개쳐버릴 땐 언제고,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난 주제, 왜 이제 와서 우릴 찾는 건데요? 왜 왔어요, 왜? 그 남자랑 평생 미국에서 살 것이지 여긴 왜 왔냐고요? 당장 가요.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에서 당장 떠나라고요. 정아가, 아니야. 아니야, 정아가. 엄마 너네 버린 거 아니야. 엄마 너네 정말로 많이 보고 싶었어. 매일같이 그리워했어. 엄마 말 믿어주면 안 되겠니? 웃기지 마. 당신의 그 가식적인 눈물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요. 당장이요. 저는 너무 싫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소란을 집안에서 들은 제 여동생이 나왔습니다. 여동생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소리를 질러댔죠. 뭐야, 어머니예요? 진짜 어머니가 우릴 찾아온 거예요?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서야 왔냐고요? 어머니 싫어요. 당장 가요. 가버리라고요. 우리 막내, 우리 그 불쌍한 막내가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어떤 줄 아냐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왜? 아니, 애초에 우릴 왜 버렸냐고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막내가 왜? 막내한테 무슨 일 생겼니? 암이에요. 걔 이제 얼마 못 산다고요. 근데 그런 애가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어머니가 보고 싶대요. 어머니가 사다 주는 붕어빵 하나만 더 먹으면 소원이 없겠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애 꿈이 그렇게 소박해요. 그런 애를 두고 도망가 버린 사람, 우린 싫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요. 제 여동생은 거의 절규하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동생의 병원을 알려달라고 했고, 저와 여동생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가 우리 막내 소원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겨우 말해주었죠. 그 길로 어머니는 막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한참 추운 겨울이었는데 정말로 어머니는 길 가다 말고 붕어빵이 보이자마자 한가득 사서는 어릴 적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품에 꼭 안고는 붕어빵을 사서 병원으로 향했죠. 그러면서 제외한 어머니와 막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삼남매 중에 유일하게 어머니를 받아주는 사람이었죠. 다행히 그때 할머니는 밖에 나가고 없을 때였기에 어머니와의 재회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에 대해 말을 할까도 했지만 셋 다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와 지내면서 느낀 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할머니가 어머니를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앞에서 어머니 욕을 했습니다. 나쁜 년부터 시작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그 어린 우리들 앞에서 해왔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난리가 나고 그런 막내 여동생이 어머니를 보는 게 더 쉽지 않아질 것이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비밀로 가지고 있었죠. 다행히도 여동생이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할머니와 어머니는 제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야. 나도 몰랐는데 우리 엄마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오빠, 앞으로는 엄마 미워하지 말고 지켜줘. 엄마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 지금은 오빠나 언니한테 내가 말할 순 없지만 언젠간 엄마가 직접 말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엄마를 지켜줘. 엄마랑 쭉 같이 있어줘. 나는 엄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내 마지막을 엄마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로 나 많이 행복했어. 난 엄마가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하던 엄마가 사주는 그 붕어빵, 그거 원 없이 먹고 갈 수 있어서 행복해. 내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나버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젠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서 괜찮아. 그러니까 오빠도 언니도 나 없다고 슬퍼하지 마. 알았지? 제 막내 여동생은 어느새 철이 들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상 밝고 매일같이 행복하게 지내던 내 동생을 이제는 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해서 끝내 여동생은 하늘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동생이 그래도 마지막 2개월을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였죠. 할머니와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막내 여동생 병간호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없는 시간에 꼭 어머니가 함께 와서 간호를 해주셨어요. 그럼 제 막내는 그렇게 행복했었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은 막내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막내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막내 얼굴 보러 몇 번 오지도 않았으면서 장례식장에 와서 죽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내 술만 퍼마시면서 있었죠. 그 꼴이 보고 싶지 않아 저와 여동생은 그마저도 모르는 척하면서 동생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등장했죠.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등장을 하자 바로 뒤집어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누구겠어요? 바로 저희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죠. 뭐야? 너 뭐냐고? 언제 왔어? 한국에 언제 들어온 거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안 나가? 어? 빨리 나가. 당장 나가라고. 한국에 왔으면 곱게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갈 것이지. 여긴 왜 온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 딸이 죽었어요. 내 자식이 죽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절 쫓아내시려고요? 그때처럼 또 쫓아내시려고요? 너 조용히 안 해? 너 그때 나랑 약속했지? 내가 지금 너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엄마 노릇 안 했음. 이제 애네들 네 자식도 아닌 거야. 내가 너 대신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한다고? 웃기지도 않아서 원. 당장 꺼져. 썩 꺼져버리란 말이야. 할머니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있으려고 했지만 끝내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버지까지 나서서 어머니를 몰아세웠고 그대로 그게 소란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결국에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듯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처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할 걸 왜 와서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막내의 장례를 끝내나 함께하지 못한 채로 장례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와 여동생은 동생을 떠나보낸 충격에서 다 벗어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아야 했어요. 그건 바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앞에 웬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를 보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자, 인사해라. 니네 새어머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우리 모르게 재혼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재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혼했어 이미. 너희한테 말을 못했다 뿐이지 진즉에 했었다. 뭐 같이 우리가 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알릴까 싶어서 말은 안 했었지만 나 재혼했어. 앞으로 너희가 새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아. 저희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을 왜 이제 와서 소개시켜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근데 얼마 못 가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할머니 말이 있었거든요. 니네 새어머니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시 니네 친엄마는 만나지도 마. 만날 생각도 하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는 이제서야 너희한테 엄마 노릇하겠다고 난리야. 니네 엄마 여기 돌아올 자리 없다. 여기 이제 만석이니까 다시 넌 보지 말라고 그래. 너네한텐 이미 다른 엄마가 있으니까 그 엄만 찾지도 마. 저는 할머니의 말에 그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혹여라도 다시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어머니와 가깝게 지낼까 싶어서 그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 앞으로 너네가 모셔야 할 어머니는 따로 있으니 그 친어머니는 만나지도 말라는 이야기였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적인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새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싫었지만 어차피 이혼부터 우리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번에도 역시나 또 똑같이 저러는구나 싶어서 냅뒀어요. 어차피 저 역시도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없어진 지 오래였고 막내 여동생도 떠나간 마당에 더는 받아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있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참 끈질기게도 친어머니에게선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 밑에 여동생이 할머니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여동생도 한창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나이에 헤어진 거라 그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지 알고 있었기에 그냥 뒀습니다.
다만 저만 어머니와 왕래를 하지 않을 뿐이었죠. 그 이후에 저는 교수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고 제 결혼식장에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혼주석에도 누가 앉든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아무도 앉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라는 존재는 저한테 그렇게 크고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 먼발치에서 하객으로 와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건 바로 제 친어머니였어요. 친어머니한테는 청첩장도 드리지 않았는데 제 여동생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식장 주소를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보고 가시는데 그것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반찬을 이것저것 계속 보내주었어요.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전화해서 보내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보냈죠. 김치, 젓갈, 깍두기 이런 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그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세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반찬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에서 그거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인데요? 부모가 필요할 때 매정하게 떠나선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이유가 뭡니까? 대체 왜요? 교수 엄마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면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세요. 난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제 와서 양심 있는 척 이러는 게 더 싫습니다. 더 끔찍하다고요.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까지 못 해줬던 거 이제부터라도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어?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싫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둘째하고나 연락하면서 지내세요. 저는 앞으로도 더는 어머니 볼 일 없으니까 이런 아부 떨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끈질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내더라고요. 그 덕에 제 아내는 많이 헷갈려 했어요. 친모와 새어머니가 있으니까 누구를 모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던 거 있죠. 아유, 진짜 이런 거 좀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 자꾸 이러니까 내가 어떤 어머니 모셔야 할지 모르겠잖아. 진짜 자식 버린 사람이 양심도 없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아부를 다 떤대. 아유, 같은 여자지만 정말 너무 싫다, 너무. 아내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친어머니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했지만 저 역시 어머니를 대놓고 비난했던 사람이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이번에는 오랜 시간 부모를 대신해 우리를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도 암이셨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흡연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그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할머니 역시도 미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만큼은 우리 앞에서 어머니를 욕하고 자기 아들만 감싸는 분이었을지언정 우리에게만큼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자기 손주들을 끔찍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죠.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둘째도 마찬가지였는지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죠. 그건 바로 새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정말이지 정이 가질 않았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좀 껄렁하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 결혼한 분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새어머니는 할머니 장례 내내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할 뿐이었어요. 심지어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길래 그때는 아버지가 못 참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여기에서 지금 손톱칠이나 하고 자빠져 있어? 미친 거야 뭐야?
당장 가지고 나가, 당장. 뭐야, 왜 이래? 아내 어머니도 아니고 평생 뭐 정 붙이고 산 분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극성이야? 뭐라고?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그래도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라고. 당신이 얼굴 몇 번 본 적 없었어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으면 예의는 차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가. 집에나 가 있으라고. 아버지는 결국에는 새어머니를 장례식장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통쾌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개념 없는 여자랑 재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장례 때마다 이 소란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는 살지 말자라는 다짐을 또 하고 또 하며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할머니를 잘 보내드린 이후에 이제는 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또 서울로 가서는 그 새어머니와 지내고 있었고, 저와 제 여동생은 지방에서 여전히 가까이 살면서 우애를 다지며 지내고 있었죠. 여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그때 여동생은 자기는 가족이라면 끔찍하다며 아예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저희 부부와 사돈 부모님만 모셔서 식사를 하고는 조용히 식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게 결혼식을 아예 올렸으면 하셨을 텐데 그걸 다 이해해준 사돈분들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제 인생에도 안정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제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택배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거의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쓴소리를 하고 아무리 방어막을 쳐도 뚫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역시나 아내도 마찬가지더군요. 그 반찬을 보내주면 우리는 다 먹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버리는 게 태반이었는데도 꾸준히 오는 반찬을 아내는 항상 그때그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내는 이제 힘들고 지겨웠는지 이번엔 뜯어보지도 않고 버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경비 아저씨가 저희 집에 택배 하나를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그 택배의 정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택배의 정체는 어느 날 또 집으로 어머니가 보낸 것이 왔는데 아내는 또 반찬이나 쓸데없는 걸 보낸 줄 알고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버린 거였어요. 근데 그걸 경비원 아저씨가 분리수거 점검을 하다가 발견해 택배 상자에 그대로 붙어있는 송장 주소를 보고는 저희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였죠. 903호 택배입니다. 이거 이렇게 뜯지도 않고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이대로 버리지 말고 내용물이라도 확인하고 분리수거 제대로 해서 버리세요. 저는 그걸 받자마자 한숨부터 나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보내셔서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정말 이제는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택배 상자를 뜯어본 저는 곧바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짜증스레 열어봤던 그 택배 상자 안에는 어릴 때 찍었던 우리 삼남의 돌 사진부터 시작해 어릴 적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 집에서 엉엉 울면서 떼쓰는 사진들 등등 해서 우리들의 어렸을 적 모습들이 그대로 담긴 사진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진 듯한 우편물 편지까지 싹 다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쌓여있는 미국에서 보낸 듯한 편지들을 읽어보았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남매,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엄마는 미국에 멀리까지 와서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친단다. 우리 사랑하는 삼남매, 너희들이 곤히 잠든 그 숨소리를 들으면 엄마도 바로 잠이 올 텐데 골골거리는 그 코골이 소리도 엄만 너무 그립다. 우리 막내는 열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이제 그러진 않니? 너희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 아마도 이 편지가 또 반송이 된다면 엄마 마음은 너무 슬프겠지만 언젠간 너희들에게 내 편지가 닿을 수 있길 바라면서 엄만 매일같이 편지를 써보려고 해. 사랑하는 우리 삼남매 씩씩하게 잘 자라줘. 그리고 언젠간 엄마가 다시 너희들을 보러 갈게. 사랑해 우리 아가들. 역시나 이번에도 편지가 반송되어 왔네. 너희들에게 언제쯤이면 내 편지가 닿을 수 있을까? 내 편지가 언제쯤이면 할머니 손이 아닌 너희 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미국의 생활은 참 외롭단다. 하루하루가 너희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서인지 멋진 풍경이 있고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만 하나도 달갑지가 않아. 그저 너희들이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을 뿐이야. 사랑하는 우리 삼남매 너무 보고 싶다. 저는 이 편지들을 쭉 읽어나가며 오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편지들은 우리에게 닿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완전히 이곳 생활을 다 잊고 혼자서 새로운 인생을 신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더 원망이 컸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저하게 외로워하면서 우리들을 그리워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왜 도대체 우리를 떠나게 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애틋해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으면서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진실 역시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쓴 듯한 빳빳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펼쳐서 읽었고 그 안에 충격적인 진실이 전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 잘 봐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봐줘. 잘 읽어줘. 내가 언젠간 네가 내 얼굴을 제대로 봐줄 때, 날 다시 엄마로 받아줄 때 얼굴을 마주보고서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용기를 내어본다. 아들아,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것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엄만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떠나버린 게 아니었다. 쫓겨난 거야. 너희들 할머니한테 그리고 너희들 아빠한테. 실은 우리가 이혼하던 시기에 너희 아버지가 바람이 났었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 있지? 그 여자가 바로 그때 당시 너희 아버지랑 바람 났던 여자다. 어느 날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하더니 거부하는 날 향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였어. 너희들 말고도 또 다른 아이가 다른 여자를 통해 생겨나게 된 거지. 비참했다. 여자로서 비참했어. 살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혼할 수가 없었다. 나한테 너희들이 있으니까. 난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할머니와 아버지가 말한 바로는 바람핀 사람은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어 이혼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떠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릴 버리고 다른 남자와 아이를 선택한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고 증오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철저하게 부서졌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거든요. 난 아무래도 좋았어. 너희만 있다면 네 아빠가 바람을 피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 그래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날 협박을 하더라. 너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차마 너희들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그럼 너희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다. 나는 절대로 너희랑 헤어질 수는 없으니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 근데
거기에서도 또 난 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난 너희들을 양육할 여건이 되질 않았거든. 그거란 니들 할머니가 자기는 건물이 있으니 그걸로 너희를 먹여 살리면 된다고. 네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난 그땐 너희들 할머니 말처럼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도망치듯 난 나올 수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가 이렇게 날 오해하고 상처받을 거라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난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끝까지 옆에 있거나 데리고 떠났을 거야. 이 엄마가 무지했어. 이 엄마의 판단이 어리석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 이제라도 이 모든 걸 고백하는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네가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증거도 다 보냈어. 상자 안에 녹음기 넣어놨다.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들어보고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으마, 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저는 이 편지를 붙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한 건지, 우리 때문에 어떤 아픔을 겪은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불쌍한 어머니로 인해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몇십 년을 그런 줄로만 알고 있던 진실이 아니라고 하니 실감이 나질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녹음기를 바로 찾아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내용들로 인해 저는 모든 것을 다 실감을 했고 그때부터는 분노로 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할머니였어요. 녹음기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표독스럽게 그지없었죠. 나가서 제발 그냥 네 인생 살아. 내 아들 앞길 더 망치지 말란 말이야. 그 여자 이제 곧 애도 나올 건데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네가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버려. 어머님, 안 돼요. 저 애들 버릴 수 없어요. 저 애들만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네? 저 애들 없으면 못 살아요. 내 손주들이다. 어딜 데리고 가겠다고 들어? 절대로 안 돼. 네가 가진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 애들은 내가 키운다. 가진 것도 없는 거지 주제에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기가 막혀서 원, 썩 꺼져. 이제 여기에 네 자리는 없다. 어머니. 처절하게 할머니를 외치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할머니는 그대로 밖으로 나간 듯 했습니다. 녹음기 안에서도 어머니가 얼마나 처절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였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녹음본은 더 기가 막힌 게 들어있었거든요. 여보, 안 돼. 이 엄마는 안 돼. 나 애들 포기 못해. 어떻게 나한테서 애들을 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안 돼. 나 못해. 포기 못한다고. 당신 잘못이잖아. 다 당신 잘못인 거잖아. 근데 왜 내가 애들이랑 생이별을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아,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진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여자 같지도 않으래? 애 셋 낳은 게 뭐 그렇게 별난 일이라고. 애들은 어머니가 절대로 못 뺏긴다니까 그냥 조용히 닥치고 나가.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말대로 뭐 애들 키울 능력이나 돼?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사람아. 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넌 네 몸뚱이라도 챙겨. 네가 밖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 키우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 몸뚱아리 함부로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것도 어렵겠다.
뭐 여자라고 매력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냥 넌 네 주제 파악이나 하고 꺼져. 당신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뭐? 그냥 네 팔자려니 생각해라. 넌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 팔자인 거야. 알아들어? 이제 꺼져. 네 얼굴 보기 구역질 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정말 눈물이 철철 흘렀어요. 그동안 정반대로 알고 살아온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그 세월이 미친 듯이 후회가 되었죠. 그래서 전 지금까지 어머니를 철저하게 버리고 우리 남매의 지금까지 인생을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살게 했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그 인간의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자마자 저는 그 발 밑에 녹음기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야? 어?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다시는 우리 찾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철저하게 어머니를 버리고 아프게 한 대가, 우리한테서 평생 어머니를 뺏은 대가, 언젠가는 철저하게 되돌아갈 거야. 어떻게든 다 되돌려 받을 거라고 당신이. 뭐야? 이 자식이 다짜고짜 와서 하는 소리가 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어디 한번 그럼 내가 그 밑에 던져둔 녹음기 한번 들어봐. 그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테니까. 앞으로 다신 나랑 내 동생 찾지 마. 우리한테 아버지는 없어. 우린 지금까지 인생에 아버지란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신 찾지 말라고. 당신이 바람핀 거였잖아. 당신이 어머니랑 우릴 먼저 버린 거였잖아. 그런데도 뻔뻔하게 당신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라고. 아, 난 또 무슨 소리라고. 야, 벌써 언제 저기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인데? 그래서 니네가 뭐 굶고 살았어? 아니잖아. 이것들이 기껏 키워놨더니만 하는 소리가 아주. 야, 됐다 됐어. 나도 어차피 니네 걸리적거리고 싫었어. 니네 할머니 때문에 데리고 있었지. 내가 뭐 좋아서 니네 데리고 있었던 것 같냐?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너네 보러 가지도 않은 거야. 그래, 알아서 내 인생에서 꺼져준다니 고맙다. 내가 자식이 너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라, 가. 정말이지 끝까지 아버지란 인간은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울부짖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죄송해서 갈 수도 없었어요. 불효자 짓을 한 내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한테 갈 수 있을지,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용기 내서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평생을 미워하며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이 컸었거든요. 바로 어머니에게 찾아간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우리 그렇게나 사랑해줬던 어머니인데 왜 어머니가 우릴 버리고 그렇게 떠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린 건지 죄송합니다. 평생을 원망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들아. 고맙다. 엄마 말 믿어주고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난 너희를 버리고 떠난 게 맞잖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미웠니?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워서 그래. 고마워.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마 안아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알어. 알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아들. 사랑한다. 이 엄만 우리 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항상 사랑했어. 이제 마음껏 표현할게. 이젠 우리 다신 떨어지지 말자. 그렇게 저희는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펑펑 울면서 어머니와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죠. 그리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여동생에게도 알리고자 했는데 여동생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어머니는 제가 워낙에 어머니를 미워하니 차마 저한테만큼은 쉽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에 진 응어리를 다 풀어낼 수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너무나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돼 그래서 더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는 용기 내서 저한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였죠. 저는 너무나 늦게 알아버린 것에 대해 후회되고 슬펐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챙겨드릴 수 있으니 그거라도 다행이다 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있던 언니에게로 도망가 살았으면서도 항상 마음만은 우리한테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순간들을 늘 꿈꾸셨다고 했죠. 그 어머니의 꿈을 우리는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사죄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함께 같이 어머니 간호를 돕는 중이랍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병세가 더 좋아지진 않으셨지만 많이 행복해하고 계세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아버지란 인간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혼자 철저하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에게는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을 운운하면서 자신한테는 우리를 키울 능력이 있으니 떠나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아버지에게로 상속이 되었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던 시간도 얼마 안 되어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건물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완전히 쪽박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쪽박이 나니 새어머니란 인간도 재산을 보고 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 바로 도망을 가버린 듯 했죠. 그것도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말이죠. 그러니 쪽박에 완전히 빚쟁이의 외톨이까지 된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찾아왔지만 우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매몰차게 돌려보냈죠. 그렇게 아버지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죄값을 다시 톡톡히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게 되어 있고 사람의 죄는 언제든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정직하게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언제든 그건 자신에게로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착하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 부디 앞으로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지켜봐 주시며 응원해 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